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2차 방정식 풀이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해서 준우야,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이니? 만약에 3x-6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하니? x는 2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도 해를 찾는 거인 거죠. x 값을 찾는 거. 자,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다? 네 가지를 배웠다. 네 가지를 배웠는데 태현아, 첫 번째 방식이 뭐였지? 그것은 무엇의 한 종류였다? 그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이게 1번이었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지? 그 다음에 지호야, 두 번째 방식은 뭐였지? 그거는 세 번째 방식이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이거는 세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뭐다? 좀 더 간단한 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마지막 게 근의 공식. 그치? 요렇게 네 가지를 배웠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골라라. 그럼 뭐라 그랬죠? 요거랑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만 있어도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어. 그치? 주진아, 뭐가 이렇게 재밌어?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이 2번하고 3번은 이제 근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중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히 요걸 이용해서 풀어!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요것만 쓰시면 된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식을 둘로 이렇게 인수분해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두 개의 곱이 0이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이 식은 시윤아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둘이 곱해서 0이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 그래서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거나, 이걸 바탕으로 푸는 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죠. 그치?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여기서 바로 해가 보이는 거잖아. 태현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인 거고요. 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딱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문장이 있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딱 기본이 되는 공식이 뭐다? 제곱을 떼면 풀마루트가 붙는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x제곱은 3입니다. 이런 거 만났을 때 요거 x가 뭐예요? 풀마루트 3 이렇게 푸는 거. 그치? 요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인데, 모양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뭐 이런 거 갈 수 있죠. 뭐 2x 플러스 1의 제곱은 4입니다. 뭐 이런 걸 만났어. 요럴 때는 바로 제곱을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때문에 없다? 맨 앞에 요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얘부터 없애는 거였죠. 2로 어떻게 해버려요? 나눠버려. 나눠버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2가 되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제곱을 뗄 수 있지. 지원아, 여기서 제곱 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제곱 뗀다면 x는 x 바로 가지 말고 제곱만 떼줘. x 플러스 1는 2 아니 풀만 루트 2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을 넘기니까 x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1 풀만 루트 2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였습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뭐였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요런 모양으로만 만들면 다 풀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푸는 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하죠. 그쵸?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 만약에 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할까? 자, 요런 애를 푼다. 얘를 내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꼭 풀고 싶어.
그러면 가장 먼저 유나야 뭘 해야 되지 여기서? 1을 이해하시고 그거보다 먼저 이거부터 이거 x제곱의 개수부터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만 한다 그랬어? 1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x제곱 앞에 뭔가 붙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걸로 나눠버리는 거죠. 분수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2분의 1을 넘겨 이렇게 그치? 넘기면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와? 그지? 요 숫자에 대한 반의 제곱 얼마죠? 1이 양쪽에 더해지는 거고 그러면 좌변이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은 이쪽은 얼마지? 요렇게까지 오면은 아까 전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모양과 비슷하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 제곱을 떼주면 되죠. 그럼 x-1은 뭐가 된다? 그치 유리화까지 시켜버린다면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거기서 이제 1까지 넘겨버린다면 x는 뭐가 돼? 1 풀마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것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죠. 우리 진짜 많이 했다 그치? 거의 뭐 한 달 동안 이것만 계속 한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근의 공식 하면 공식이 몇 개 떠올라야 돼? 2개 떠올라야 돼 그치? 자 그러면 태현이 기본 근의 공식이 뭐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그쵸 요게 기본 근의 공식이고 지호야 짝수 공식은 뭐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맞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자 그러면 우리 숙제 프린트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 있나요? 앞장에 있나요? 앞장에? 3번에 10번이요? 3번에 10번 자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복잡한 모양을 만나면 단계가 뭐였어? 일단 1단계가 정리 그치? 정리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만드는 것이 정리입니다. 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괄호 같은 거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풀어가지고 다 넘겨버려야 돼. 그치? 자 그럼 준우야 좌변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 네 합쳐버려. 플러스 3x 마이너스 9x 합쳐버려. 마이너스 6x 그치 우변도 전개시켜. 예? 아니 갑자기 곱하다가 왜 갑자기 나눠? 63.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불러봐. 음. 63 빼기 27은 63 빼기 27이 얼마야? 36이죠. 그러면 이게 정리가 다 된 건가? 아직 조금 더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2고 전부 다 지금 짝수들이니까 마이너스 2로 한번 어떻게 해버려?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돼? 아니지. 플러스 3x 요렇게 되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리 끝났어. 그러면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한번 시도해봐라. 인수분해를 시도해봐라. 된다면 땡큐고 안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안 되면 근의 공식을 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자 이게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푸는 3단계였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시도해봤는데 인수분해가 어때?
돼요. 그죠? 6, 3에 풀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된 모양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3번에 10번이었고요. 자, 또 앞장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잘 안 되는 거 있니? 4번에 6번. 4번에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번에 6번은 요렇게 생긴 거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완전 제곱식이 이미 보이니까 우리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해볼게요. 근데 제곱을 바로 뗄 수가 없지. 누구 때문에? 12 때문에. 그럼 양변을 12로 먼저 어떻게 할까? 나눠버려. 그러면 x 플러스 5의 제곱은 자 12분의 9면은 4분의 3이잖아. 그치? 자 요렇게 놓으면은 이제 제곱을 뗄 수 있지. 제곱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4는 어때? 바로 루트 밖으로 나가서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3은 못 나가니까 남아있고 얘는 루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거기서 이제 5만 넘겨주면 끝 아닌가? 그럼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저요. 어떤 거? 저 6번이요. 6번. 5번에 6번. 5번에 6번. 자, 5번에 6번이면 자, 이렇게 생긴 애네. 그럼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푸는 거잖아. 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아 처음에 뭐 해야 될까? 일단 11을 먼저 이항시키고 유나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일단 수분이 되는지 아니야. 2로 나누고 그래요. x 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만 1이 1이 돼야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할 수 있어. 그쵸? 네. 그러니까 2로 먼저 나눠야 돼. 그럼 어떻게 돼? 2 가로 x 2로 나누는 거야. 2로 묶는 게 아니라 나눠버려. 아 x 제곱 4x 그러니까 5 플러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1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2분의 11을 어떻게 한다? 이항시킨다. 그럼 2분의 11이 넘어가면은 플러스 2분의 11이 되겠죠? 네. 그죠? 자, 그리고 양변에 이제 누가 들어와야 돼? 요거의 반의 제곱. 그게 얼마까지 와나? 그의 반의 제곱이 1이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자, 그럼 좌변이 무조건 무슨 식이 된다? 좌변이 x 그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얼마? 잠깐만요. 2분의 13 13. 자, 그럼 이제 제곱을 어떻게 할 거야? 옮겨주고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제곱을 그냥 떼버려. 제곱을 떼버린다. 떼. 제곱을 떼면 오른쪽 어떻게 돼? 플러스 1 풀마 루트 2분의 13 그렇지. 근데 요거는 이제 유리화가 필요하죠? 네. 유리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면 풀마 뭐가 될까? 2분의 26 루트 26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 플러스 1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풀마 2분의 루트 2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게 5번에 6번 답이고요. 또 앞장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 4번에 10번이요. 4번엔 10번이 없는데? 아니 4번에 8번 4번에 8번? 했나? 4번에 8번 아까 했니 우리? 안 했니? 태경이 다 썼어? 썼어? 자, 4번에 8번으로 갈게요. 4번에 8번은 자,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지원아? 일단 전개시켜놓고 전개를 물론 시켜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 지금 요 위에 거 봐봐. 이런 거 우리 풀 때 그 4로 나눠준다. 그쵸, 4로 나눠버리고 요 마이너스 7도 여기 있는 거보다는
가급적으로. 넘기고 4로 나누는 거야. 네.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이 4분의 7 되지 않아? 네. 제곱되면은 x-2가 풀마 루트 4분의 7인데 네. 4는 바로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치? 2만 넘어가면 끝났지. 그러면 2 풀마 2분의 루트 7, 이게 답이다. 또 앞장에 질문 있나요? 뒷장으로 갈게요. 뒷장에는 1번에 12번. 자, 1번에 12번. 자, 얘도 우선 뭐가 좀 필요한 상태야? 정리. 딱 전개해가지고 넘겨야 돼, 그치? 자, 근데 요런 거 전개 어떻게 시키지, 얘들아? 요렇게 돼 있는 거. 2를 일단 냅둬. 2를 일단 냅두고 괄호 2개 먼저 풀어. 근데 이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면은 전개하면은 뭐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25로 전개되죠, 그죠? 합차 공식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되죠, 좌변은. 그죠? 자, 그리고 우변에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럼 괄호를 완전히 풉시다. 2를 분배해가지고 2x 제곱 마이너스 50을 만들고요. 이거 지호야 전개하면 뭐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야 되니까 태현아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x제곱이 일로 넘어가면은 얘랑 만나서 뭐가 될까? 넘어가면 부호 바뀌어요. 2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 합쳐지면 뭐가 돼? 그쵸. x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가 넘어갔으니까 뭐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 넘어가서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86이 될 겁니다. 그치? 자, 요렇게 정리가 됐어. 근데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될걸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 곱해서 86 되는 게 없어요. 이게 2 곱하기 43밖에 없거든. 43이 소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씁시다. 근해 공식 쓰려고 A부터 써보면 A가 얼마고? 1이고 B가 짝수니까 바로 그냥 B 프라임 쓸게요. B 프라임이 얼마고? 왜 마이너스야? 6이고 C는 마이너스 86이네. 그치? 이 숫자가 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6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36 플러스 8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루트 안에가 얼마가 되니? 122가 되나? 122는 꺼낼 게 없습니다. 그쵸? 이거 그대로 답이네요. 마이너스 6 풀마 루트 12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또 뒷장에 질문 있나요? 저요. 예. 10번 좀 1번에 10번, 2번에 10번. 2번에 10번이요. 2번에 10번. 자, 2번에 10번은 우리 시윤이가 한번 해봅시다. 얘도 처음에 시윤아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 이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분수를 없애야 되니까 4를 곱하는 걸로 시작해야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식이? 16x 마이너스 x제곱. 그렇지. 여기를 잘해야 돼. 이걸 계산 틀린 사람들은 여기를 플러스 1로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쓰는 게 맞아요. 는 이쪽은 얼마? 12x 마이너스 몇? 4요? 여기도 12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싹 다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있고요. 자, 여기 16x 있었는데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4x가 되고요. 상수항은 얼마가 될까? 플러스 11이 되겠지? 자, 근데 이 상태로 놓고 풀기엔 조금 불편하지? 뭐가 불편해, 시윤아? 맨 앞에 요 마이너스가 불편하지? 그래서 싹 다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버리면은 요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치? 자, 요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다. 그러면 뭘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인수분해.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될 만한 게 없어, 그지? 1, 11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바로 뭐 쓰면 돼?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B'이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11이니까 X는 2 풀마 루트 4 플러스 11 이렇게 되나? 그죠? 그래서 2 풀마 루트 1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조금 이따 우리 그 2차 방정식 푸는 거 쪽지 시험 보는데 풀이 방법은 뭘 쓰든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그냥 다 근해 공식 써도 돼. 알았죠? 아무튼 해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해만. 아니요. 그냥 푸는 것만. 자, 프린트는 그럼 됐나요? 그러면 프린트는 걷고 우리 교재로 갈게요. 우리 교재 104 105 교재에서 104, 105 여기 선정하겠습니다. 자, 105쪽. 이 104쪽은 그때 다 했죠? 105쪽에 두 문제만 하면 되죠? 먼저 105쪽에 1-2번에 1번 수진아 뭘까? 1-1번에 1번이요. 네. X 바로 X 플러스를 내보시죠. 나랑 같은 문제를 보는 거 맞니? 1-2번에 1번. 아, 1-2번에 1번이요? X 제곱 플러스 그 1번은 그냥 큰 수를 나타내라 이거야. X 플러스 X랑 X 플러스 큰 수만. X 플러스 그쵸. 1-2번의 1번 답은요. x 플러스 2 요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를 x라고 했을 때 큰 수를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만 쓰는 거고, 그러면 수진아 2번에 이제 식을 세워야 돼. 2번 식은 뭐라고 써야 될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괄호 제곱 160.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1-2번의 1번에서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는데, 자, 앞에 거를 작은 걸 x라고 했을 때 뒤에 게 뭡니까? 이게 1번 질문이잖아. 근데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는 얼마 차이 나야 돼 서로? 2 차이 나야 되지? 홀수나 짝수들은 2씩 커지니까. 그러면 두 번째 숫자를 x 플러스 2로 써야 되겠죠? 그게 1번 답이고요. 그러면은 그때 연속하는 두 짝수의 제곱의 합이 그랬으니까 지환아,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X 제곱이야 164. 그러니까 x도 제곱하고 x 플러스 2도 제곱해서 네. 둘이 더하면 164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식인 거지. 네. 이게 좀 전에 그 수진이가 부른 식이고요. 그럼 이제 얘를 풀어서 x를 찾으면 되는 건데, 나 풀었니 이거? 전개해볼까 이거? 이 방정식을 풀려면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자, 앞에 x제곱은 가만히 두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요게 164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 하고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얘가 넘어왔잖아. 거기서도 안 보이냐? 아니, 저 등호가 마이너스 그거 안 보이는 거잖아.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6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쵸? 조금 더 정리할까? 어떻게? 2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0은 0 이거지, 그치? 자, 이게 정리가 끝난 거야. 그러면 정리가 끝났으면은 무엇을 시도해보자? 인수분해를 시도해보자. 이거 인수분해 당연히 됩니다. 뭘로 되게 유나? 8이랑 10 그죠요. 8이랑 10으로 돼요. 8, 10, 그치? 8이랑 10으로 되고 부호는 어떻게 줘야 돼?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줘야 돼. 태현아,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 두 개를 찾았다는 얘기는 이걸 인수분해한 모양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그것이 는 0이란 얘기고, 그러면 x값 두 개가 얼마 또는 얼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숫자 중에서 어떤 x값을 진짜라고 생각해야 돼? 8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럼 8이 진짜야? 마이너스 10이 진짜야? 8이 진짜지. 자연수 양의정수니까. 얘를 골라야 돼. 얘를. 그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짝수를 구하시오라는 요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8만 쓸 수는 없잖아. 연속하는 두 짝수를 우리가 처음에 뭘로 잡아놓고 시작했죠? 이거잖아. x랑 x 플러스 2로 잡아놓고 시작했잖아. 근데 x가 8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랑 얼마가 돼? 8이랑 10 되는 거예요. 그죠? 8이랑 10 이렇게 써야 돼.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8이랑 마이너스 10 그대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x값은 8인 거고 x값을 가지고 연속하는 두 짝수를 구해서 8과 10 요게 답입니다. 자, 밑에 2-2번으로 가서 위에 거 쓰시고 지원아, 네.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원의 넓이? 파이 R 반지름 그리고 파이 R 반지름 R이 반지름이잖아. 네.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죠? 네.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잘 생각이 안 나요. 준우야,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방금 했잖아, 원의 넓이는. 파이 R. 수진아,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 이 파이 R.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막 가가지고 4층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원의 넓이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고 막 그러면 내가 너무 슬프잖아. 우리 그 정도는 알아야지. 원의 넓이가 뭐라고 태현아?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 길이는 뭐라고? 2파이 R. 준우야, 원의 넓이가 뭐라고?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 그럼 유나야, 만약에 반지름이 5인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5인원. R 값이 5인원이 있어요. 그 원의 넓이는 뭘까요? 넓이 공식이 뭐죠? 파이 R 제곱. 그러면 반지름이 5면은 넓이가 얼마야? 25파이. 그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야? 얼마? 10파이. 그죠? 10파이. 자, 지호야, 반지름이 4인원이 있어요. 원의 넓이는 얼마? 16파이. 원의 둘레는 8파이. 그치? 시윤아, 반지름이 7인원이 있어요. 원의 둘레는 14파이. 원의 넓이는 49파이. 지원아, 반지름이 6인원이 있어요. 원의 넓이는 야, 반지름이 6의 원이라면 원의 넓이는 36파이. 원의 둘레는 12파이. 12파이. 태현아, 반지름이 10인원이 있어요. 10.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0. 100. 100만 말하면 안 돼. 100. 이 친구들 말하는 거 들었잖아. 100 파이. 그게 원의 넓이. 원의 둘레는 공식 말해봐. 원의 넓이가 뭐라고?
원의 둘레는 뭐라고? 근데 그 R 값이 10이에요. 10. 그럼 2파이 R에서 R이 10이야. 뭐야 그게? 아니 그건 제곱한 거고. 20파이. 다시 원의 넓이가 뭐라고? 반지름이 10일 때 원의 넓이 100파이, 원의 둘레는 20파이, 그치? 20파이.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2-2번으로 가보면,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4cm를 줄였더니, 그 넓이가 처음 원 넓이의 4분의 1배가 됐대요.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디가 x인 거야? 이 그림에서 지금 처음 원이 요거 안에 있는 원이에요? 밖에 있는 원이에요? 밖에 있는 원이지. 밖에 원래 이만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4만큼 줄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처음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했다는 거는 지환아 표시에 여기가 x인 거야. 여기가 x. 자, 그러면 여기가 x인데 거기서 지금 4만큼 이렇게 줄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4. 여기가 4야? 그쵸. 전체 x 중에 4만큼 빼고 나머지 부분인 거니까 이거는 x 빼기 4 이렇게 써야죠. 이게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처음 원의 넓이는 뭐예요? 처음 원의 넓이 어떻게 써야 돼? 식으로 처음 원의 넓이. 처음 원은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니까 X. 반지름이 그냥 x인 원이에요. 맞지? 네. 그럼 아까 유나야 원의 넓이 공식이 뭐였어? 파이 r 제곱이었지. 거기서 r 대신에 얼마로만 바꾸면 x로만 바꾸면 그게 처음 원의 넓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처음 원의 넓이 처음 원의 넓이 얘가 뭐냐면 파이 x 제곱입니다. 처음 원의 넓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작은 원 있죠? 작은 원. 작은 원은 수진아 반지름이 얼마니까? x-4니까 요 작은 원의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죠? x-4를 제곱을 해주고 파이를 앞에 붙일게요. 요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줄였더니 그 줄인 넓이가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요 작은 원의 넓이가 큰 원의 넓이의 4분의 1배가 됐대요. 자, 이제 식을 완성하면 돼. 이 넓이가 이 넓이의 4분의 1배가 됐대. 그럼 4분의 1을 갖다가 얘한테 곱해야 돼요? 얘한테 곱해야 돼요? 누구한테? 작은 원한테? 아니면 큰 원한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등식이죠. 등식은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등호가. 그러면 4분의 1을 곱했을 때 큰 놈한테 4분의 1을 곱해야지 서로 같아질까요? 작은 놈한테 4분의 1을 곱해야 같아질까요? 큰 놈한테 곱해야지. 그러니까 작은 놈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4분의 1배가 됐다 그랬으니까 처음 넓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게 얘랑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파이 괄호 x-4의 제곱이 처음 넓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아요가 식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그러니까 2번 답인 거죠. 2번. 1번 답은 그냥 x-4라고 쓰면 그게 1번 답이고요. 2번 답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를 풀려고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버리는 게 편할까? 일단 조금 거슬리는 게 누구예요? 파이, 그치? 양변에 똑같이 파이가 한 번씩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 등식의 양변을 파이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파이만 쏙 없애도 되죠, 그쵸? 그래서 파이만 싹 없애, 이렇게 없애. 자, 그 다음으로 거슬리는 게 누구예요? 괄호보다 더 거슬리는 거. 분수, 4분의 1이라는 분수. 그러면 양변 어떻게 할까? 4를 곱해버리면 분수 없어지겠지. 그럼 4 곱하면은 얘가 없어지고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4는 일단 그대로 냅두시고요.
지환아 요거 x 빼기 4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뭐지? 네, x 제곱 마이너스 8x 16 플러스 16. 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4 어떻게 할까? x 제곱 4 어떻게 할까? 4를 이거 나눠줘야겠죠. 분배 법칙 해야죠. 그렇지. 그러면 4x 제곱 4x 제곱 음, 32 마이너스 32x 64 플러스 64는 는 x x 제곱이지. 근데 어차피 x 제곱도 어떻게 할 거니까? 그 4분의 1 아니가 또 곱해질 거니까 제곱. 잘 생각해봐. 아 4분의 1. 아니 4분의 1은 아까 전에 없어졌어. 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왼쪽으로 이양. 우리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정리하는 중이야. 그치 지환아? 정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을 만드는 게 정리라 그랬잖아. 네. 그럼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 x제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2항 시켜야 된다. 그럼 얘가 2항 되면은 여기 4x제곱이랑 만나가지고 뭐가 되겠어? 3x. 그치 요게 3으로 바뀌고 요게 사라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정리 끝.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뭘 시도해본다? 인수분해를 시도해본다. 인수분해가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웬만하면 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3은 1, 3밖에 없잖아. 1, 3 주고 자, 64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니? 88, 64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88 한 다음에 여기다 부호를 마이너스 주면 어때?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자, 태현아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숫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x 값이 이제 두 개가 구해진 거잖아. x 값이 얼마 또는 얼마일까? 맞아요. 이렇게 두 개예요, 그쵸? 이 두 개가 다 답이게요? 아니면 한 개만 답이게요? 한 개만 답이야. 왜? 자연수란 말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뭐 하나가 양수가 나오고 하나가 음수가 나왔으면 음수는 당연히 탈락이겠지.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둘 다 양수잖아. 3분의 8은 왜 안 돼? x가 3분의 8이면 안 되나? 이런 걸 잘 걸러낼 수 있어야 우리가 활용 문제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거거든.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문제는 8만 답인데요. 왜 8만 답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아 그러니까 뭐 짝수. 그런 말이 어딨어. 자, 봐봐. 8만 답이 되는 이유는요. 문제를 읽어봐.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로 잡았지. 그 다음에 그 x의 길이에서 4만큼 어떻게 했어? 줄였단 말이야. 4만큼 뺐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x값이 3분의 8이면 어떻게 돼? 여기서 4만큼 줄일 수 있어? 없죠.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의 x값은 적어도 4보다는 어때야만 해? 커야만 해. 그래서 8이 답인 거예요. 그치? 만약에 막 풀어봤는데 x가 뭐 x는 2 또는 뭐 3분의 15 이렇게 나왔어. 아니 3분의 17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누가 답이야? 이러면 3분의 17이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 답이 그게 되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잘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8. 근데 왜 3분의 17이 답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왜 8이 답이랬지? 그러니까 3분의 8은 4로 못 빼니까. 그니까. 네. 그러면 3분의 17은 4를 뺄 수. 잠깐만요. 어느 정도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17이면은 5와 3분의 1 아니야? 5와 3분의 2 아니야? 그렇죠. 4보다 어때? 그죠. 크잖아. 4보다 크니까 4 뺄 수 있지. 근데 3분의 8은 안 되죠. 얼마야? 2와 3분의 2잖아. 얘는 4보다 작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106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활용 단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단원에서 이제 활용 단어는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용 문제가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여러분 다 수능 볼 거 아니야? 수능 보겠죠. 수능 문제들은 굳이 말하자면 활용이 반이야.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지 문제에서 식 딱 주고 이거 푸세요 하는 문제는 앞에 한두 문제?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 나가야 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사실 활용 문제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식을 말해줬잖아.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이거야. 근데 어떤 도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7이야. 그럼 걔는 몇 각형이니? 이게 질문이거든. 이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이거라 그랬는데 이게 이 분수의 값이 대각선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이 분수의 값이 얼마랑 같아져야 돼? 27이랑 같아져야 돼. 자, 만약에 얘들아 자,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식이 이거야. 근데 그 도형이 십각형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그때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n에 넣는 거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이거니까. 그지? 몇 각형인지를 말해줬으면 그 숫자를 여기다 넣는 거고요. 대각선이 27개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n자리에 27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지? 이 분수의 값이 2분의 n-3이라는 요 분수의 값이 27이랑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식이에요. 이게 얘를 푸는 식이야.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뭐가 거슬리나? 분수가 거슬려요. 분수. 그래서 양변에 어떻게 할까? 2를 곱해요. 2를 곱해요. 그러면 n-3은 얼마다? 54가 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정리. 괄호 풀어버리고요. 좌변에 있던 54 넘어오니까 요렇게 되겠지. 자, 태현아 정리 끝났어. 정리 끝났으면 무엇을 시도해보자? 그거는 3번. 1번 정리, 2번이 인수분해를 시도해보자. 안 되면 근해 공식을 하자. 응? 지금 뭘 시도해봐야 돼? 인수분해를 시도해봐야 돼. 그럼 너는 이 식을 봤을 때 머릿속에 숫자 2개가 띵띵 떠올라야 돼요. 얼마가 떠올라? 99단을 외자. 7이요? 54가 7단에 나와. 99단에서 54 언제 나와? 6, 9. 6이랑 9랑 얼마 차이나? 3 차이 나지. 그럼 여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가 6하고 9예요. 부호는 어떻게 줄까, 태현아? 부호는 곱해서 마이너스 54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해야 되지.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줘야지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겠니? 9한테 마이너스 6한테 플러스를 줘야 되겠지. 그치? 자, 이 숫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인수분해한 식이 뭐예요? x 없어. n-9 n 플러스 6은 0이니까 n 값이 2개 나온 거야. 얼마고 얼마? 그렇지. 9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야. 그럼 지금 상황에 맞는 n은 누구야? 9. 이제 n 각형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되죠. 9각형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서 자, 우리 유나가 문제를 읽으면서 그대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할 거다, 유나야. 자, 어떤 자연수의 3을 더하여 제곱한 것까지 써봐. 그렇지.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게 지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자, 그것은 처음수가 뭔데, 유나야? 이것은 국어의 문제 아닌가? 국어의 문제. 자, 어떤 자연수의 3을 더하여 제곱한 것은 처음수가 뭘까? 맨 처음 그 어떤 자연수 말하는 거예요. 처음수. 응? 유나야, 처음수가 뭐라고? x. 그러면 처음수를 제곱한 것의 3배. 여기까지 써봐.
여기까지만. 처음 수를 제곱한 것의 3배까지만 쓰면 어떻게 돼? 3x 제곱이야. 그치?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3x 제곱보다 11만큼 작다. 이런 얘기죠? 맞지? 그지?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얘는 3x 제곱보다 11만큼 작아. 자,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옮기는 거야. 얘는 해놓고 이쪽을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고민하지 마. 작아 그러면 빼면 되고 커 그러면 더하면 돼. 그치? 그래서 얘는 3x 제곱 빼기 1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식이라고. 그치? 그럼 풀게요. 전개부터 시킬게. 자, 요거 시윤이가 전개해볼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6x 플러스 9지. 자, 그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11 다 넘어올 거 아니야. 그지? 다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 시윤아? 그치. 자, 얘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자. 그럼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정리 끝났지? 뭘 시도해봐요? 인수분해. 얼마? 부호는 요렇게.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가 0인 거니까 x 값이 얼마랑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랑 5 나오죠. 그쵸? 그럼 이 중에 누가 진짜야? 5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수는 무슨 수라고 말했어, 문제에서? 어떤 자연수라고 말했잖아, 처음에. 자연수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어. 근데 자연수라는 말 때문에 5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5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뭐 이런 거부터가 이제 진짜 활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3번까지는 식을 세우는 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었고. 자, 5번은 초콜릿 135개를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한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6만큼 작을 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식 어떻게 세워야 될까? 지우야? 이 식 어떻게 세울까, 이거?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x를 뭘로 잡을 거냐, 뭘 x로 잡을 거냐, 이걸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x로 잡는 게 좋을까? 대부분의 활용 문제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을 x로 잡으시면 돼요. 전부 다 그래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 문제도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해볼게요. 학생 수. 자, 그랬을 때 이것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거든. 자,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 이거는 뭘로 잡을 수 있겠니? 플러스 1. 자, 여기서부터는 국어야. 이제 국어. 자, 문제를 잘 읽어봐. 뭐라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한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6만큼 작아. 그랬잖아. 그럼 x 마이너스 1. 그죠? 학생 수를 x로 잡았으니까 그거보다 6이 작아. 그러면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시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이 x하고 이 x 마이너스 6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7명이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전부 한 명당 초콜릿을 10개씩 줬어. 10개 줬어. 그럼 초콜릿 총 몇 개니? 70개지. 봐봐.
7명이라는 학생 수에다가 한 명이 받은 초콜릿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그게 전체 초콜릿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똑같아 지금도. 학생 수 x에다가 한 명당 이만큼씩 받으니까 x와 x 빼기 6을 어떻게 하면? 곱하면 그게 문제에서 말한 전체 초콜릿의 개수 얼마? 135가 된다. 이건 거예요. 그쵸? 그거 그대로 식을 쓰는 거야. x에다가 x-6을 곱하면 그게 135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식을. 그치? 와 여러분들이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문자를 가지고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숫자로 잠깐 바꿔봐. 그럼 뭐 사람이 10명인데 초콜릿 5개씩 주면 50개네? 그지? 그럼 곱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생각이 들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이걸로 그대로 하는 거야. 문자를 가지고. 그럼 이제 얘를 풀어야 되니까 얘를 지원아 어떻게 할까? 얘를 인수분해 해줘. 1단계가 뭐야? 1단계가. 정리. 정리부터 해야지.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건데? 일단 뭐 풀어야겠죠. 그죠?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분배를 해준 다음에 x 마이너스 예, 이게 어떻게 할 거야? 100 이항시키고 그러면은 135 요 정리 끝난 거지, 그치? 자, 정리 끝났으면 이제 무엇을 시도해 본다? 인수분해.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네. 돼야만 해요. 인수분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학생 수 찾는 건데 막 답이 막 루트 나오면 안 되잖아. 자, 인수분해 됩니다. 얼마로 될까? 찾은 사람 얘기해 주세요. 얼마로 될까? 곱해서 135가 되고 15하고 9. 부호는 15가 마이너스고 9가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치? 찾아보셔야 돼요. 135가 곱해서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135를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고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얘를 뭐 5로 나누면은 27이잖아. 그치?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9고 3으로 나누면은 3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서 그러니까 5, 3, 3, 3이잖아. 여기서 5랑 3이랑 곱하면 15고 3이랑 3이랑 곱하면 9네. 그럼 얘네들이 6만큼 차이 나네. 그럼 15랑 9구나.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되면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x-15, x 플러스 9가 0인 거니까 x 값은 얼마일까? 자, 이렇게 둘인데 상황에 맞는 걸 골라야지. 15, 그쵸? 15. 그래서 15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예. 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우리가 뭐 찾는 건데? 학생수. 그럼 학생수는 x 그대로 쓰면 되지. 만약에 문제에서 한 명이 받는 초콜릿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때는 6 빼면 되는 거고,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게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사실 7번 문제는요, 아까 풀었던 1번 있죠? 1번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1번을 어떻게 풀었나 봐봐. 1번에서 자,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식을 알려줬잖아. 그래놓고 대각선이 27개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2분의 n-3은 27이랑 같다. 이렇게 하고 풀어버렸죠. 그럼 봐봐. 7번도 봐봐. 7번에도 무엇을 찾는 식을 알려줬니? 높이를 나타내는 식을 알려줬잖아.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30x 빼기 5x 제곱이야 라고 말해줬지. 그래 놓고서 그 밑에 줄에서 뭐래요? 높이가 45가 됐대요. 야, 그럼 얼마나 쉬워? 그냥 30x 빼기 5x 제곱 이게 높이인데 높이가 45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45랑 어떻다? 같다라고 나버리면 그게 식인 거예요. 엄청 쉬운 거야. 그치? 그래서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있고 높이가 몇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 요 유형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높이를 이렇게 딱 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똑같은 문제 유형 중에 예를 들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면에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면이 뭐야? 땅바닥이잖아. 어떤 물체가 땅바닥에 툭 떨어졌어.
그러면 그 물체의 높이가 몇이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것 이거는 높이가 몇이란 뜻? 0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면에 떨어진다 이거는 높이가 0이 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바로 옆에 문제가 그렇잖아. 지금 8번 문제 같은 게 8번 문제가 뭐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있고 그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120 더하기 10x 빼기 5x 제곱은 0이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지금은 7번 문제의 답을 찾아볼게요. 자, 요거 이제 뭐 간단하죠.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던 45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무슨 식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어떻게 인수분해 돼? 이렇게 되죠. 그럼 x값은 몇이야? 3.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3초. 그리고 7번 문제가 에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구해봤더니 중근이 나왔죠. 3 하나만 답으로 나왔죠. 이 중근이 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 이 문제 상황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물체를 이렇게 하늘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물체가 여기가 이제 지면인데 지면에서 물체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30m가 되는 순간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30m가 되는 순간 그 초가 몇 개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일까요? 보통 2개 나와요. 왜냐면 이 30m라는 지점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통과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뭐 2초, 5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방금 우리가 풀어봤던 거 이거 자 45m가 되는 것은 몇 초입니까? 이거 풀어봤는데 x가 몇 개 나왔어? 1개 나왔지. 왜 1개가 나왔을까? 그죠. 수진아 오늘 매우 똑똑해. 자, 시간이 하나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가장 높은 순간 있죠, 여기가 바로 45m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3초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함수 단원 같은 데서도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식 세우기 되게 쉬운 문제야. 쫄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07쪽으로 가서 107쪽에 도형 문제 3개 있죠? 도형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9번에는 사다리꼴이 나왔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윗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높이 나오기. 그죠? 보통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전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쵸? 나누기 2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어디니까? A, B의 길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로 잡을게요. 이걸 구할 거니까. 그럼 요거를 X로 잡으면 그림에 보니까 여기 지금 길이가 같다는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X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윗변 X, 아랫변 8.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요렇게 해준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높이를 곱할 건데 높이도 뭐예요? 높이도 x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x 해주고 그리고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곱하면 그러면 이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란 얘기잖아. 넓이가 는 얼마래? 40이래. 그래서 요게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딱 거슬리는 게 뭐야? 분수 2분의 1이 제일 거슬려. 그래서 양변에 어떻게? 2부터 곱할게요. 양변에 2 곱해. 그러면 x가 요 괄호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양변에 2 곱했으니까 이제 2분의 1은 사라졌고 이쪽이 얼마가 돼? 84가 되겠네, 그치? 2 곱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곱하시고 분배 법칙을 한 다음에 저쪽에 84 어떻게 해? 넘어와. 그럼 요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정리 끝났어. 정리 끝났으면은 무엇을 시도? 인수분해를 시도. 인수분해를 시도. 자, 곱해서 84 되는 건 뭐 있어요? 12하고 12하고 4? 12하고 뭐 12하고 7을 곱해도 84는 되지만 그건 이제 8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치? 얼마라고 되나요? 14하고 6. 그러네요. 14하고 6으로 되네요. 그죠? 14하고 6. 14하고 6에 14가 플러스 6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럼 x는 몇일까? 6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길이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길이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c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내려가서 11번 보겠습니다. 네, 11번은 뭐 혹시 시험 나오지 않? 예, 두 문제 보고 뭐 한 10분이면 풀지 않을까? 쪽지 시험 몇 개 안 돼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요 길을 요 하얀색이 이제 길이잖아요. 길을 제외한 요 꽃밭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할까? 일단 x를 뭐 이런 거 보통 처음 만나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4랑 12랑 곱해가지고 140을 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는 게 복잡해요. 왜냐면은 뺄라 그러면 또 여기가 겹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쪽 직사각형 뺀 다음에 이쪽 직사각형 빼주고 또 가운데 요거 빗금친 부분 한 번 더 해주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그거보다는 자, 어떤 방식을 추천하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꽃밭이 네 군데 있잖아요. 이 꽃밭을 모아.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꽃밭을 딱 붙여. 길이 없어지도록 붙여버려. 붙여버리면 요거보다 약간 작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직사각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전체가 다 꽃밭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때의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가 요 길의 폭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요 길의 폭만큼 줄어들 테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빼기 x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10 빼기 x가 된다. 그래서 이게 꽃밭을 붙여버려서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그거의 넓이를 구한다가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 빼기 x에다가 10 빼기 x를 어떻게 해? 곱해. 14 빼기 x에다가 10 빼기 x를 곱해. 그러면 그게 뭐가 나와야 되니까? 전체 꽃밭의 넓이인 96이 나와야 된다. 이게 식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우는 것이 훨씬 편해요. 자 그럼 식은 세웠고 이제 뭐 하면 돼? 분배 법칙 전개해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자 전개시키면은 140 그다음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96도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 돼. 96 넘기면 자 x제곱을 맨 앞에 쓰고 마이너스 24x 96이 넘어오면은 플러스 44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무엇을 시도한다?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얼마와 얼마가 떠올라요? 22와 2가 떠오르죠. 22와 2. 부호는 둘 다 마마. 그치? 자 그러면은 x값이 얼마와 얼마가 나온 거야? x값이 22랑 2가 나온 건데 둘 다 답일까요? 하나만 답일까요? 하나만 답. 누구? 2요. 왜 2가 답이야? 상황에 맞는 걸 골라야지. 네. 만약에 x가 22면은 지금 이 길의 폭이 지금 22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안 되지. 화단 전체의 길이보다 더 긴 게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0보다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2만 답이다라고 써야 돼요. 그쵸? 2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13번. 자, 13번은 상자가 있는데 요 상자에 네 귀퉁이를 잘라내고요. 이렇게 네 귀퉁이를 잘라낸 다음에 여기 요 부분들 요 부분들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뚜껑이 없는 상자 형태를 만들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상자의 밑면의 넓이. 자, 이렇게 이제 세웠잖아.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때 밑면이라고 하는 건 어디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요거 여기만 말하는 거죠. 요게 상자로 만들었을 때 밑면이죠. 요 밑면의 넓이가 몇이다? 60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찾고 싶은 것은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지금 잘라낸 게 요 끄트머리 요거 말하는 거거든. 요 끄트머리에 잘라낸 요 한 변. 요거를 그럼 뭘로 잡자? 요걸 x로 잡았다는 얘기. 근데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요. 다른 데도 다 뭐가 돼? 다른 데도 다 x예요. 그죠? 똑같은 모양만큼 잘라낸 거니까. 그러면 그때 유나야, 이거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맞아요. 그쵸? 8에서 여기 x 빼고 여기 x 빼고 두 번 뺐으니까 여기 길이가 8 빼기 2x가 되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요만큼 x, 밑에도 요만큼 x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12에서 x를 몇 개 뺐으니까? 2개 뺐으니까 12 빼기 2x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났잖아. 이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가 60이라며. 그러니까 8 빼기 2x하고 12 빼기 2x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몇이 된다? 60이 된다. 그래서 8 빼기 2x 그리고 12 빼기 2x 이렇게 곱한 것이 60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전개시키겠습니다. 전개시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번 답이 가로가 8 빼기 2x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12 빼기 2x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이 식을 세운 거 2번 답이 요거인 거고요. 자, 그럼 얘를 풀겠습니다. 전개시키면은 96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4x 플러스 4x 제곱은 60이에요. 그러면 맨 앞으로 누구를 가져올까? 4x 제곱을 제일 앞으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x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40x, 자 60이 넘어오면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리가 끝난 건가?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지? 4로 어떻게? 나눠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죠? 맞죠? 자 그럼 요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딱 보이네 그냥. 19밖에 없잖아. 19의 마마. 그럼 x값은 1 또는 9가 나오는데 1 또는 9. 자 시은아 1 또는 9 중에 이 문제의 적당한 x는 누굴까? 1이죠. 그쵸? 1. 요 끄트머리에 조그만 걸 x로 잡았잖아. 이게 9면 또 말이 안 돼. 그치? 네, 그래서 x값은 1이 되겠고요.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cm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오늘은 뭐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 너무 수업을 다들 열심히 들어가지고 여기서 끝내줄게요. 자, 숙제는 어디냐면 106부터 오늘 그 본교재만 낼게요. 본교재 106부터 109까지 요만큼이 숙제입니다. 106부터 109까지 문제들 잘 풀어서 금요일날 만나요. 식 세우는 거 꼭 해봐야 돼 얘들아. 알았죠? 자기가 시도를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만 아예 안 해갖고 와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어. 꼭 식 세워가지고 풀어봐. 수고했습니다.